어떻게 그는 테베의 왕이 되었을까요? 테베로 향하는 길목에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마치지 못하면 사람들을 잡아먹던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면서 몸은 사자 모습을 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두 날개도 달려 있었습니다. 우연히 오이디푸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로, 점심때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걸으며 발이 많을수록 약한 존재는 무엇인가? 정답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약간 당황한 스핑크스는 2번째 수수께끼를 냅니다. 2명의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동생을 낳고 곧이어 거꾸로 동생이 언니를 낳는 것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이 언니를 낳는 것은? 오이디푸스는 헤메라와 닉스라고 대답합니다. 헤메라는 낮이고 닉스는 밤이죠. 자신의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완벽하게 마치자 분노에 사로잡힌 스핑크스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다가 죽게 됩니다. 이로써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구원자이자 영웅으로 부상하고 때마침 남편이 살해당해 미망인이 된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테베의 왕이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존경과 신임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생애 절정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테베에 역병이 돌더니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과 죽음으로 더럽혀진 도시 사람들은 오이디푸스에게 구원을 갈망합니다. 더럽혀진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한 번 테베를 구하는 일이 이제 오이디푸스의 새로운 사명이 됩니다. 똑똑한 오이디푸스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죠. 먼저 역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아내의 남동생이자 처남인 크레온을 아폴론 신전에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범이 테베에 들어와 있는데 그놈 때문에 테베가 오염되었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을 잡아 처벌해야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재앙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크레온의 보고를 들은 오이디푸스는 그 범인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도시가 더럽혀졌다고 할 때 오이디푸스는 미아스마, 즉 오염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미아스마, 오염을 씻어내야 도시는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화의 의식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은 원래 죄를 씻어낸다는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는 제의에 바쳐지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염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이것이 비극에서 가장 핵심적인 뜻이며 비극의 기본적인 구조를 구성합니다. 이 작품은 이런 구조에 아주 충실하죠. 무대 위에서 이제 누군가가 마치 제단 위의 제물이 불에 태워져 재가 되듯이 도시를 더럽힌 살인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겪으며 쓰러져 죽거나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 죄는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 저지른 것이지만 동시에 관람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아테네 시민들의 가슴 속에 잠재된 죄, 욕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도려내고 태우고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의 의식을 곧 거행할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죄를 짊어질 죄물이 될까요? 예언자 테이리시아스를 불러낸 오이디푸스는 중요한 단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테이리시아스는 라이오스의 살인자에 관해 말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오이디푸스는 답답하고 애가 타지만 테이레시아스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혹시 이 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언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돌팔이 예언자 같으니라고. 아니, 혹시 이 자가 라이오스의 살인에 직접 연루되었나?
뜻밖의 범인으로 몰리자 테이리시아스는 홧김에 입을 열죠. 당신이 바로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불경스러운 자이니까 당신이 찾는 그분의 살인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겠소. 테이리시아스는 오이디푸스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떤 불행 속에 빠져 있는지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지도 볼 수 없소. 오이디푸스는 테이리시아스의 말을 곱씹다가 크레온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처남이지만 예전에는 라이오스의 처남이었습니다. 라이오스 왕이 죽고 난 뒤에는 공석이 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통치했죠. 만약 그가 권력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갑자기 나타나 왕위를 차지한 오이디푸스가 제거 대상 1순위겠죠. 오이디푸스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델포이 신전에 갔다 온 크레온은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가 테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더럽혀졌고 재앙이 닥쳤다. 그 살인자를 찾아내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고 테이리시아스를 불러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테이리시아스는 라이오스를 죽이고 도시를 오염시킨 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둘의 말과 행동을 껴맞춰 보니 음모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예언자와 짜고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가 오기 전에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가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죠. 나는 누구지? 나의 부모는 누구지? 이런 혼란에 빠진 오이디푸스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 대신 충격적이고 끔찍한 신탁이 내려졌죠. 오이디푸스, 내 운명은 나를 낳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해 볼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이 세상에 내놓을 운명. 오이디푸스는 깜짝 놀랐고 절대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이디푸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가 탐났다면 오이디푸스는 그 끔찍한 신탁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을 키워주었던 고향 코린토스를 떠났죠. 만에 하나라도 신탁대로 부모님께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도덕적 품격과 명예를 지키는 것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안락한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친 광야를 떠도는 방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버린 그의 선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밑바닥 삶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우연찮게 테베를 괴롭히는 스핑크스를 무찌르고 테베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이오카스테와 결혼도 했고 시민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고결한 도덕적 결단을 내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상으로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최절정의 순간에서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옵니다. 오이디푸스를 길러준 아버지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가 죽었으니까 코린토스로 돌아와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내려진 끔찍한 신탁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코린토스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신탁의 반쪽, 즉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코린토스의 사자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여, 그대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게 분명하군요. 그분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길 꺼리신다면 몸을 떨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폴리버스는 혈연적으로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까요. 코린토스의 사자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이디푸스가 죽일까 봐 걱정했던 코린토스의 왕은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결혼할까 봐 걱정했던 코린토스의 왕비는 오이디푸스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코린토스의 사자는 테베의 양치기가 어린 오이디푸스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양치기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테베의 원로들은 그 양치기가 바로 라이오스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남았던 그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내인 이오카스테가 잘 알 거라고 하죠. 그 순간 이오카스테는 모든 것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그것을 탐구하지 마세요. 내가 괴로워하는 걸로 충분해요. 아, 불행한 사람.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길.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라이오스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살해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코린토스의 사자는 테베의 양치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테베의 양치기는 자기가 라이오스의 명령을 받아 산에다 내다 버린 아이가 오이디푸스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진 겁니다. 라이오스의 명령을 받아 자기가 버리려고 했던 그 아이가 먼 이방 땅 코린토스에서 자라나 고향 테베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였고 자신을 낳아주었던 어머니와 결혼하여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난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진 순간 오이디푸스는 절규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해졌구나. 오 빛이여, 내가 널 바라보는 게 마지막이 되기를. 나란 인간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결혼했으며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테베의 왕으로서 인생의 최절정에 서 있던 오이디푸스. 테베의 구원자로서 자신만만했던 그는 인생의 최절정에서 순식간에 깊은 나락으로 추락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자살하고 아버지가 형제도 되는 기막힌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아버지가 어떻게 왕위에서 떠났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왕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둘이 티격태격합니다. 이 두 아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먼저 왕위에 올랐던 에테오클레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왕위를 1년 뒤에 넘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폴리네이케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그는 아르고스로 가서 외국의 군대를 끌고 와서 에테오클레스와 싸우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 조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폴리네이케스는 오이디푸스가 묻히는 곳에 축복이 있으리라는 신탁을 듣고 곧장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 당시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곁에는 딸인 안티고네가 함께였습니다. 본인을 버린 아들이 신탁 때문에 다시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괘씸해진 오이디푸스는 그 섭섭한 마음과 불길한 예감을 담아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장면은 소포클레스의 말년의 작품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 나옵니다. 네 놈은 가거라. 내가 침을 뱉으마. 더 이상 내 놈의 아비가 아니다. 가장 악독한 인간아. 내 놈에게 퍼부은 저주나 가지고 떠나라. 너는 창칼로 고향 땅을 결코 정복하지 못하고 너는 추방한 아우를 죽이고 아우의 손에 죽게 되리라. 오이디푸스는 아들을 거부하고 결국 아테네 근교에 있는 콜로노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현대판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집안에서 부모의 유산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부자든 아니든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욕망이고 일그러진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아들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저주처럼 서로를 죽이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